자, 여러분들은 앞선 강좌에서 SED의 개념과 사용 방법, 그리고 AWK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파일 편집 고급 8장의 마지막으로 SED와 AW가 서로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는 예제를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예제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SED와 AW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언제 SED와 AWK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자, 이런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앞선 강좌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이 SED와 AWK를 언제 활용을 하는 건가, 자, 그 부분을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 SED와 AWK가 자주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타겟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SED와 AWK가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웹로그와 같은 거를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치라든가 IIS라든가 이런 것들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웹 서버죠. HTTP 서버인데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대부분 아파치를 많이 사용하거나 리눅스에서도 아파치를 웹서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MS 계열에서는 IIS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유닉스를 시점으로 볼 때 유닉스에서 아파치를 웹서버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서비스가 수행이 되는 동안에 대부분 웹로그를 남기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제 웹로그인데요. 이 부분은 IIS에서 만들어진 웹로그인데 아파치도 거의 비슷하게 발생이 됩니다. 웹서버가 수행이 되면서 웹브라우저, 즉 사용자들이죠.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리퀘스트를 처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웹로그에다가 처리된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요. 리퀘스트 하나씩 남기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행된 날짜, 연월일에 시, 분, 초,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IP가 접속을 했느냐, 그리고 사용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호출이 됐는지, get이라는 메소드로 이러한 디렉터리에 있는 GIF가 호출이 됐다든가, 또는 get이라는 메소드로 JS 파일이 호출이 됐다든가, 또는 ASP 파일들이 호출이 됐다든가, JS, 이런 것들이, 어느 날짜에, 어느 시분초에, 어떤 IP를 갖는 클라이언트가, 어느 메소드를 호출했느냐, 이미지를 호출을 했는지, 아니면 ASP나 JSP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호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웹로그에 처리 결과가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유닉스에서 어떤 서버를 운영하면서 발생이 된 데이터, 예를 들면 웹로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웹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2008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몇 명이나 접속을 했을까, 또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ASP라는 프로그램은 몇 번 호출이 됐을까, 이런 정보들은 웹서버를 또는 웹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호출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속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은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통계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거를 SED와 AWK를 통해서 알아내고자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닉스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충분히 어떤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누가 접속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호출을 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웹 로그에 남아있기 때문에 SED를 통해서 예를 들면 특정한 시분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필터링 하겠다, 또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호출된 값만을 필터링 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여러 라인을 거쳐서 만들어져 있지만 SE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인 단위로 일단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만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8년 3월 3일 날 24시 00분 007에 호출된 라인만 호출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SED를 통해서 그러한 값만을 갖는 라인을 우리가 필터링해서 나머지 데이터는 잘라버리고 실제 해당이 되는 이 연월일 15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필터링한 이 데이터 안에서 특별한 어떤 필드 단위로 또 이제 뭔가 제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AWK를 통해서 필드 단위로 제어를 하면 뭔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값을 얻어내야 될 때, 그런 경우에 SED로 원하는 라인만을 잘라내고요. 그 라인에서 AWK를 통해서 또 원하는 필드의 어떤 값만을 얻어내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SED와 AWK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 유닉스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 명령을 수행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유닉스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SED를 통해서 원하는 라인만 남게 하고요. 다시 AWK로 연결을 해서 그 라인 중에서 원하는 필드만의 어떤 값만을 또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SED와 AWK를 연동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예제가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예제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SED와 AWK의 어떤 활용되는 사례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닉스 명령어를 통해서 얻어진 원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찾아내는 그런 측면의 활용 사례인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 중에서 사용량이 30% 이상인 것을 찾아서 마운트 포인터와 사용량을 구하시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측면이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이 풀이 나기 전에 관리자는 미리미리 파일 시스템의 사용량을 체크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임계치를 얼마로 볼 거냐? 파일 시스템의 임계치를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 되면 미리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관리자가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30%는 사실은 이제 우리 테스트 시스템이 현재 70% 이상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서 임계치를 놓은 거고요. 대부분은 70%나 80%를 사용량에 대한 임계치로 대부분 관리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치가 되기 전에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유닉스 시스템에 있는 파일 시스템 중에서 예로는 이제 30%지만 특정한 수치 이상으로 어떤 그 사용량을 갖는 거를 구하시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명령어를 통해서 금방 살펴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분화돼서 어떤 특정한 값만을 딱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SED와 AWK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결과적인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문제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일단 SED와 AWK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보면 이런 정도의 명령어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본적으로 df-k 하면 파일 시스템의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남아있는 양 이런 정보를 킬로바이트 단위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이전에 배웠었죠. 자, 이게 기본적인 명령어를 통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는 근본적인 원칙적인 데이터를 얻어내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이 명령어의 수행 결과 안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들이 들어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값만을 딱 끄집어내서 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SED와 AW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이프를 통해서 출력 결과를 다음 명령어에 입력으로 보내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많은 명령어들의 어떤 거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마운트 포인터와 사용량만이 딱 결과적으로 나오도록 뭐 이렇게 하는 명령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CD와 AWK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근본적으로 df-k를 하면 파일 시스템 단위로 어떤 결과들이 사용량이라든가 뭐 이런 남아있는 양, 뭐 마운트 포인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이게 원초적인 어떤 데이터 파일인데 이 부분을 SED와 AWK로 가공을 해서 원하는 값만을 얻어내겠다는 건데요. 처음 해볼 때는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많은 명령어들이 연계되어 있죠. SED, AWK, 또 SED, AWK 계속 이어져서 뭔가 라인 단위로 또는 필드 단위로 또 라인 단위로 필드 단위로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파이프 단위로 잘라서 명령어를 좀 세분화해서 각각의 의미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df-k 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자, 이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SED로 넘깁니다. 자, SED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결과물에서 특정한 라인만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필터링 하겠다는 원하는 라인만 필터링 하겠다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초적인 결과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만을 남길 거냐. 자, SED-n을 했고요. 범위가 나와 있죠. 이 라인에서 끝 라인까지만 P 출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df-k의 결과에서 두 번째 라인에서부터 끝 라인까지만 출력을 하겠다. 자, 그 출력 결과가 다시 파이프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AWK에 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근본적인 df-k의 이 결과물 안에서 SED-n을 통해서 요 두 라인만이 뒤에 있는 AWK의 입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시죠. AWK는 입력받은 데이터들 중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5번째와 6번째 필드만을 출력을 합니다. 지금 두 라인이 AWK의 입력으로 각각 올라가겠죠. 그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필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값과 여기에 있는 이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네요. 라인 단위로 각각 32%, 루트, 8%, 뭐 루트 밑에 부트라는 이런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SED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뭔가 라인에 대한 뭔가 편집을 필요로 하고 있나 본데요. 한번 보시죠. SED 취한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된 문자 값을 삭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값, 라인 단위로 이 각각의 두 개의 라인이 SED에 입력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 값 중에서 이 퍼센트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면 삭제를 해서 그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활용 사례적인 측면으로 더 SED와 AWK를 파이프를 통해서 더 연계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D로 라인의 특정한 문자를 치환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물을 다시 AWK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AWK 마지막이겠죠. 한번 보죠. if $1이 30보다 크다면 지금 $1는 첫 번째 파라미터죠. 이제 퍼센트가 없어졌을 거고요. 32와 루트, 8과 루트 밑에 부트, 이 값들이 이제 AWK 입력으로 라인 단위로 들어가게 됐을 거고요. 32와 8은 첫 번째 필드가 되겠죠. 루트와 루트 밑에 부트캠프는 두 번째 필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첫 번째 값이 필드가 3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프린트를 해라. 두 번째 필드와 첫 번째 필드를 출력을 해라죠.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필드가 30보다 크냐? 자, 이거는 30보다 크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필드와 첫 번째 필드를 찍어라.
자, 그런 결과고요. 두 번째 라인을 볼까요? 자, 8은 30보다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출력이 되는 값은, 두 번째 필드와 첫 번째 필드가 되니까, 루트 밑에, 32라는 값이 이렇게, 여기에는 이 전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수행된 결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루트는 여기서 얘기한 마운트 포인터가 될 거고요. 32는 사용량이 되겠죠. 즉, 파일 시스템 중에서 사용량이 30% 이상인 것에 마운트 포인터와 사용량을 구하라. 실제 제가 사용한 테스트 시스템의 결과는 루트와 30이라는 값으로 출력됨으로써 원초적이었던 이 df-k를 통해 만들어진 이 데이터의 결과가 SED와 AWK, SED와 AWK를 통하면서 이런 값으로 필터링이 되고 가공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를 잘 응용을 하시면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임계치를 넘는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임계치가 30이 아니라 70이나 80 운영되는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임계치를 이 명령에서 좀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파일 시스템을 체크를 하도록 크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스케줄링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로고에 떨구게 하든가 또는 메일로 보내게 하든가 그럼으로써 관리자가 파일 시스템이 임계치를 넘는 경우에 이런 메일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보게 한다면 훨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편리함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두 번째 SED와 AWK 예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닉스에서 SED와 AWK를 언제 사용해 볼 만하냐 그런 측면의 두 번째 측면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유닉스 명령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을 얻고자 할 때, 자,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현재 운영 중인 유닉스 시스템에서 전체 CPU 사용량을 구하시오. 자, 뭔가 관리자적인 측면의 또 예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닉스 시스템의 전체 CPU의 사용량을 구하는 문제. 앞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량을 구하는 거였고요. 어떤 관리자한테 필요한 어떤 예제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CPU의 사용량을 나타내주는 결과물, 그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명령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vmstat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0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미리 어떤 결과물 때문에 미리 vmstate라는 명령을 써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vmstate는 어떤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결과를 내주는 명령어다. 이렇게만 일단 인식하시고 10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mstate에 의한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자원에 대한 사용률, 그 중에는 CPU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건데요. vmstate 명령을 하고요. 1, 2, 두 개의 인자가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인터벌입니다. 자, 어떠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의 정보를 출력할 거냐. 그러한 첫 번째 인자는 인터벌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의 값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자는 카운트가 됩니다. 자, 이 자원을 몇 번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초 간격으로 해서 2번 결과를 출력을 해라. 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타이틀이 있고요. 어떤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에 대한 타이틀들이 있고요. 각각의 자원에 대한 결과들이 출력이 됐고 두 라인이 출력이 됐습니다. 1초마다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의 전체 CPU 사용량을 구해보는 그런 명령어를 SED와 AW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많은 어떤 여러 종류의 자원에 대해서 vmstate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CPU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PU의 중분류이고요. 소분류는 US, SY, ID로 소분류로 세분화된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제 사용량은 요 US와 SY의 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0에서
US와 SY를 빼게 되면 이게 유저 레벨, 시스템 레벨의 CPU의 사용량이거든요. 이 유저 레벨과 시스템 레벨의 합이 현재 유닉스 시스템의 사용량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을 빼면 뭐가 되느냐? 남은 CPU의 양이 되겠죠.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의 합은 100이 되는 거고요. 이 각각의 의미들은 US와 SY는 유저 레벨, 시스템 레벨의 사용량이고 아이디는 남아있는 어떤 CPU의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명령어의 결과가 파이프 뒤에 있는 명령어의 입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세분화해서 명령어별로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vmstate 1, 2 우리가 필요로 하는 CPU의 값이 들어있는 근본적인 어떤 명령어가 된다 그랬고요. 이 명령을 사용하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D 1에서 3라인까지 D라는 명령이 나왔네요. 이 원초적인 데이터 안에서 일단은 원하는 값이 들어있는 라인만을 필터링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라인 단위로 뭔가 제어를 한다, 편집을 한다. SED가 더 좋겠죠. 자, 여기 명령을 보시면 1라인에서 3라인을 딜리트 하겠다. 자, 보시면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이 될 텐데요. 이 vmstate의 출력 결과죠. 이 값 중에서 1라인과 3라인을 딜리트 하겠다. 자, 그러면 요 타이틀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요 첫 번째 결과물은 삭제를 하겠다는 거죠. 남는 부분은 요 마지막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 명령의 결과물로 되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AWK의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지막 라인의 어떤 그 라인만을 얻으려고 좀 SED가 사용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라인에서 여기에 있는 US와 SY의 합을 얻어야 될 건데요. 이런 필드에 대한 부분은 AWK가 또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CPU가 들어있는 라인을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냈고요. AWK로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라인만을 남기는 거. 앞에서 SED를 통해서 사용한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요.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df-k의 결과물인데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용량,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SED-n으로 이 라인에서 마지막 라인까지만 출력해라. 자, 그래서 요 두 라인을 얻어냈었죠. 즉, 이거는 뭐냐면, 요 타이틀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이 AWK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요번에 사용을 했던, SED는 똑같이 타이틀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라인만을 남기는 그런, 명령어로 쓰기 위해서 SED를 썼는데, 이번에는, 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라인에서부터 3라인을 잘라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대로, 앞에 있는 예제든, 지금의 예제든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라인만을 AWK로, 돌렸다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AWK로, 뭐라고 했냐면, CPU라는 변수에다가 100에서 16번째 파라미터의 값을 뺀 결과를 CPU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째는 어떤 값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자, 요 값이 되네요. 아이들의 값이 됩니다. 자, CPU에서 100 빼기 아이들의 값. 자, 100 빼기 100이니까 0이 되겠네요. CPU라는 값은. 자, 프린트 하고요. CPU 사용량은 %대로 찍고 있습니다. 자, 저장됐던 이 CPU의 값이 찍히고 있는데요. 값은 제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100에서 아이들 값을 빼고 이랬을까? 자, 한번 보시죠. 사실은 요 두 개의 그 명령어는 같은 결과를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AWK로 CPU 아이들은
16번째 필드를 찍어라.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남아있는 양이죠. 즉 100%가 남았다는 얘기는 CPU 사용량은 제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값에 반대의 값을 지금 출력을 하는 예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AWK에 해당되는 명령이 여기에 들어가졌다면 10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사실은 그 출력물은 CPU 사용량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CPU의 양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의 값을 저장하는 이 두 개의 필드의 값을 더하기 한 결과물을 출력을 한다. 그래도 되고요. 또는 아이들의 값을 100에서 빼면 이 두 개의 US와 SI의 값에 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100에서 아이들 값을 뺐고 그거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CPU 사용량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초적인 CPU의 사용량을 출력해 줄 수 있는 vmst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근본적인 결과물을 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라인만을 SED를 통해서 얻어냈고요. 그리고 원하는 라인 중에서 특정한 필드에 대한 어떤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CPU의 사용량을 얻어내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장 파일 편집 고급이라는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SED와 AWK에 대한 각각의 어떤 사용 방법,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서로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어 있는 사례를 두 개의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문에 어떤 실습의 예제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ED와 AWK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틸리로서 파일을 편집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틸리티다. 자, SED와 AWK는 non-비주얼한 방식으로 파일을 편집을 하는데 SED는 라인 단위의 편집에 걸맞고요. AWK는 필드 단위의 편집에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데요. 다량의 어떤 그 방대한 양의 사이즈를 갖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라인 단위로 또는 필드 단위로 편집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SED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SED와 AWK는 라인 단위로 각각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방대한 양의 파일을 불러들여서 라인 단위로 또는 라인 중에서도 하나의 라인에 있는 필드 단위로 편집과 가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SED와 AWK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명령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라인 단위는 SED를 통해서 일단 라인 단위로 편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WK로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라인만을 얻어낸 다음에 AWK로 그 라인에 있는 값들 중에 일부의 필드만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SED와 AWK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원초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얻어내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들, 예로 웹로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값을 얻고 싶다. 그런 경우에 SED와 AWK를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닉스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SED와 AWK 통해서 원하는 값만을 뽑아내고자 할 때도 SED와 AWK는 자주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